네, 반갑습니다. 맥디입니다. 이번에는 그 대시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시보드라는 거는 이제 관심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위에 보면은 대시보드 있죠? 차트를 보다가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을 모아서 이렇게 놓아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차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차트 누르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 수량에 대해서 관심 목록으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Add to 대시보드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면은 이 대시보드로 이제 넘어가서 추가한 종목 지표가 여기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대시보드에 들어가 있는 이 지표들을 추가만 하셔도 웬만한 온체인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설명 한번 드리면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사실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요번에는 이 대시보드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제가 그 추가한 내용들을 저처럼 세팅하시면은 웬만한 건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채운 내용들은 우리들이 이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거래 주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나 비트파이넥스, OKEX, FTX 이러한 그 중앙 거래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중앙 거래소에 들어가는 입금되고 출금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래들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느냐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출금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지 아니면은 하락할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입량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추가를 똑같이 그냥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사실 알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니까 이더리움의 거래소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 또 중요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렇게 4종목 정도는 제가 추가해서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한 거는 시장 데이터입니다. 시장 데이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가격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 가격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사실 시장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온체인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의 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사실 그 상품의 가치를 논하고자 할 때는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생 상품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의 금액으로 큰 물량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의 청산이 발생이 되면은 가격상의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선물이나 옵션의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현물을 그 방향대로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물이 현물의 가격을 컨트롤하는 것을 웨더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인데, 강아지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꼬리가 되려 몸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 거죠. 아무튼 이러한 파생 상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추정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펀딩 피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이 얼마나 청산됐는지, 그 다음에 롱 포지션이 얼마나 청산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인덱스,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MVRV, 그 다음에 NUPL, 그 다음에 FL 멀티플. 이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나머지는 솔직히 시장이 현재 어떤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현상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MVRV나 NUPL, FL 멀티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평가 영역에서 비트코인을 우리들이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추가를 하셔야 되고, 특히 MVRV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4번 시그널 동안 100%의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추가를 해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마켓캡, 그 다음에 실현 시가총액,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 요것도 추가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여서 이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앙거래소, 거래 주체 중에 중앙거래소, 두 번째는 시장 데이터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마이너입니다. 채굴자입니다. 그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채굴자가 있기 때문에, 채굴자가 컴퓨터를 통해서 채굴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게 되고,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또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안전성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채굴자가 가격을 변동시키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채굴자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PI라든지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해시레이트, 그 다음에 블록 보상률, 그 다음에 난이도, 채굴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 보여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중에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의 출금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유량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D라는 지표인데, 이거는 이제 UTXO라는 지표랑도 연관이 있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굉장히 홀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지표들이 여기 있는데, 밑에 나오는 지표들은 온체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장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그 하이브리드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참신하고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손실 보고 있는 율을 볼 수 있는 지표도 있고, 밑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홀더들의 그런 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비트코인을 기간별로 들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알아보고 현재가 어떤 위치인지 볼 수 있는 지표, 그 다음에 현재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런 비트코인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 또 보여주는 지표도 있고,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랑,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수익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도 이렇게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언급시켜드린 내용들은 유튜브에 주기영이라고 치면은 이 크립토 콘트의 대표님이시죠, 온체인 데이터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의 그 지표들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추가하셔도 웬만한 건 다 추가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그 거래 주체 중에 거래소를 추가시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시장 데이터, 세 번째는 마이너, 채굴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 데이터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지표들을 추가해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는 그 버튼이고, 자, 그 다음에 ESC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당 지표에 대해서 차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팅하는 법은 여기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됐을 때 이걸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우측에 보면은 또 이렇게 눌러보면은 알림을 설정하던가 아니면은 스크린샷, 공유,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표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하시면은 이 매트릭에서 다른 지표들을 선택해서 바꾸시면 되고, 익스체인지는 당연히 거래소를 어떤 거래소의 내용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봉으로 볼지 뭐 시간 프레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SMA는 뭐냐면은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7일선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여기 지금 선이 하나 주황색으로 생기게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보였던 이 지표들의 값을 7일 이동 평균으로 해서 선을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누르면은 사라지고 생기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EMA는 지수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단순 이동 평균보다는 좀 더 예민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에 보면은 리니어가 있고 로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은, 선형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부각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로그로 바꾸면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의 움직임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움직임이 아까보다는 축소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표마다 보시면서 요거를 선택해서 보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로그 차트를 주로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가 너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형 차트로 바꿔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 형태는 바가 있고 이제 라인이 있는데, 라인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대시보드에 대해 설명드렸고, 제가 그 올려드린 내용대로만 따라 하셔도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